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이 이날 급락을 준 이후로 정말 불안한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강력한 저항 라인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보면 시장은 그나마 한숨 돌릴 만한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요. 이날 정말 시장에 굉장히 공포를 줬던 날이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무려 마이너스 2.56%까지 하락을 주던 그런 굉장히 시장에 공포감을 불어넣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려 마이너스 2.39%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는 한층 더 공포감을 불어넣었던 정말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손절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줬던 시장이 바닥권에서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다행히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1985.95 라인, 이 부분이 무너진 전저점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죽였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장대 양봉이랑 마찬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의 영상도 시장 멘트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곳의 시가와 종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만들어진 캔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 저항 라인은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몸통을 길게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종가상으로 그 라인을 돌파를 하고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한 것에 또 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종가 저가로 이 캔들이 만들어지면 다음날 개파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의 모양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캔들의 모양에 따라 그런 움직임,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모양이 나왔죠. 쌍바닥 구간도 오른쪽 엉덩이가 굉장히 높은 짝꿍댕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을 몸통으로 관통을 해주는 캔들의 모양이 나왔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 라인 또한 이곳이죠. 코스닥 시장이 무너진 전저점 라인 629.31포인트입니다. 그 자리를 오늘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렇게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이 시장 캔들 또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 갭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으로 이제 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상승을 해서 전고점 저항 라인인 654 라인까지 터치를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강하게 줘서 시장을 훨씬 더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별 일별 동향이고요. 매일매일의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수급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완전히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외려 아직은 매도세가 더 강하죠. 그렇지만 최근 한 2, 3일 정도는 매수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을 조금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하죠. 기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수급이 확실하게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려 개인의 수급이 훨씬 더 많은 수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 이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오른쪽 궁뎅이가 높은 쌍바닥 모양을 그리면서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623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의 뚜렷한 수급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기간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위안을 삼을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좀 살펴보면요. 거래소는 그나마 이 수급의 주체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기관의 수급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연속성을 띠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기관의 확실한 수급의 대상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시장을 정말 이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을 이 연기금들이 좀 쓸어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연기금들의 수급에 의해서 그나마 코스피 시장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 일관세죠. 완전 매도로 그냥 시장에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무너진 전접전 라인을 회복을 해준 건 맞지만 이 외국인의 수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또한 최근에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많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시세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 시장을 이끌고 주도해 나가는 이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급은 그렇게 특징적으로 매수의 수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숨 돌렸다라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완전한 하락 추세 역배열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정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쌍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단기에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하락이 멈췄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모습일 뿐이지 시장은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세장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코스피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완전한 하락 추세에서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간 그 부분을 이제 살짝 회복한 상태지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61선 밑에 있고요. 이제 21선을 살짝 돌리는 과정에 있는 것 뿐입니다. 121선을 터치도 못했고요. 121선은 아직도 우하향 추세입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다, 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단지 한숨 돌릴 만한 위치로 올라왔다. 자, 이 구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전 시장에서 코멘트를 할 때. 자, 이 구간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쳐주고 또 이틀에 나눠서 쳐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무너졌던 이 라인 있잖아요. 자, 이 라인을 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돌파를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이곳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하락 추세선을 터치를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추세를 돌릴 에너지를 그나마 뿜어줄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없죠. 미중 무역 분쟁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고요.
한일 관계의 무역 분쟁 또한 좋아질 기미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또한 그렇게 좋게 예상되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시장을 돌려세우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시장이 갭이 발생을 해서 상승 갭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제가 좋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 시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미국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강하게 저항 라인을 뚫었던 이유는 자, 이렇게 추세를 보면 나스닥 선물이 아직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하진 않았어요. 자, 길게 보시면은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가 이제 충격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시장 충격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줬던 주가가 상승 추세선에 이렇게 아직은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S&P 500 선물 지수를 한번 보면요. 자, 이게 S&P 선물 지수거든요. 나스닥 선물 지수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얘는 상승 추세를 깼어요. 그래서 그 추세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 약한 이유도 이 미국 선물 시장과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우 선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다우 선물 시장이고요. 다우 선물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깨고 그 추세선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약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이제 기술주 위주의 이 주식이 모여 있는 그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는 아직 추세 상승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도 미국의 선물 시장과 연동되어서 코스피가 좀 약하고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 그나마 한숨 돌렸다. 그렇지만 아직 시장은 대세 하락에 있다. 그리고 한숨 돌릴 만한 위치에 온 것뿐이지 이제 강하게 이 깨고 내려갔던 전저점,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1985.95 라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3.33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한숨 돌릴만 한 시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주봉상 쌍바닥의 모습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봉상 외바닥이죠. 제가 주봉상 쌍바닥을 만들어야 상승의 힘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앞전 시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만들어진 영상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키려면 주봉상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전환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짧게라도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피 시장도 주봉상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추세는 강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부분도 하락 중에서 이렇게 주봉상 쌍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우상향을 그나마 일으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앞전 영상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시장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종목들 또한 시장에 부응을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였던 5G 테마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굉장히 담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은 약하지만 시장의 테마주들도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천기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테마까지는 아니죠. 조국 관련 이슈로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이 화천기계의 감사가 조국의 버클리 법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슈로 움직였죠.
어떤 시장의 테마든 이슈가 된 종목이든 간에 갖다 붙이죠, 그냥 뉴스를. 어쨌든 이렇게 이슈가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건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야 시장에는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지고 또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라는 그 멘트를 하면서 이 교육 관련주들이 또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테마가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형성이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시장의 돈의 흐름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매매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가 MD와 메가 스터디 이 두 종목이 교육 관련 테마에서는 대장으로 보이고요. 메가 MD가 가장 그래도 강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시장에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 화천기계처럼요. 그리고 메가 MD와 메가 스터디처럼 어떤 약하지만은 그래도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것과 또 전파기지국처럼 이렇게 강한 종목이 출현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좀 매매할 종목들이 다소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수급주 매매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이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또 수급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주를 찾아내는 검색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또 찾아보시면은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주 매매 또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부합하는 종목들 잘 찾아서 잘 매매하시고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반등의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안정된 구간으로 조금 들어왔지만 대세 하락에는 변함없이 하락 추세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시고요. 다만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서는 좀 벗어나는 모습이 오늘 출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항상 좋은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